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강의를, 추천 물건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그 제주도에 그 공동 투자로 우리가 투자한 물건이 장전리에도 있고 고산리에도 있고 협재리에도 있습니다. 장전리는 우리가 낙찰을 받고 그 강제 집행을 해서 명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리를 끝내고 이제 4월 달에서부터는 한 달 살기로 이렇게 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거든요. 저희들이 한 2억 7천에 지금 낙찰을 받아서 수리 비용까지 다 합쳐서 한 3억 5천 정도, 3억 5천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3억 5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월에 이거를 세를 줘서 월 세를 한 300에서 400 정도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면은 거기에 있는 그 중개사분께서 6, 7억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공동 투자로 하신 분들을 모시고 3월 31일 날부터 4월 1일까지 우리 그 장전리에 투자한 거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고산리에 지금 낙찰 받은 것도 설명을 드리고, 협재리도 지금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것을 현황 도로가 있고 그 현황 도로가 제주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주시를 상대로 이 현황 도로 있는 것을 지적도상 도로로 만들어라 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맹지가 판결을 받아서 도로로 만약에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것도 우리가 낙찰을 감정 가격이 7억 얼마였었는데 그걸 우리가 4억 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도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한 8, 9억 정도는 매도가 가능한 걸로 지금 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지금 뒤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말고도 새로 제주도에 나온 물건을 현장 탑사도 같이 할 겸해서 3월 31일서부터 4월 1일입니다. 정규 시간이. 근데 저는 30날 가서 2일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맞지 않으신 분은 30날 오셔도 되고 1일날 오셔도 제가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예약은 각자가 해서 오셔서 그날 3월 31일 아침에 10시에 여기서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바쁘신 분은 31일 날 아침 비행기로 오셔서 다 도르고 저녁 비행기로 또 돌아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그 수강생 중에서 공동 투자하신 분이 여기 보면 이성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여기에 우리 제주도 물건에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혹시라도 이 날짜가 아니더라도 다른 날짜라도 제주도에 한번 가시고 한번 구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성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칠 날 거기 갈 테니까 그럼 자리를 방을 하나 마련해 달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낙찰 받은 것이 지금 그 1층에 방이 3개고 2층에 방이 하나가 있고 화장실은 1층하고 2층하고 다 합쳐서 그 3개가 있습니다. 자, 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25일이죠. 네 번째 토요일 날입니다.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 날과 토요일 날에 제가 실질적으로 경매의 진행 물건을 골라서 제가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향. 근데 투자는 경매로 사는 거기 때문에 높게 쓰면 얼마든지 낙찰을 받아요. 근데 가격을 얼마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실 보면
가격은 내가 감정가에서 높게 쓰고 낮게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전에 얼마에 팔을 수 있다고 알게끔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격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파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투자는 파는 방법을 알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저기 선생님, 예.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죠?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성공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경매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살 때 가격을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하죠. 근데 내가 사놓고 팔 때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는 부동산이 수익을 보는데 최고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것을 내가 팔을 때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20개의 추천 물건을 갖고 나왔는데 20개의 추천 물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 60, 70% 이상은 낙찰 받으면은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동산이 꽤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 2022 타경 2287에 갖고 3월 27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입니다. 핵심으로는 보면 여기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건물도 있어도 토지 건물 전체로 나왔지만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적도상으로 맹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도로를 강의를 하고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현황 도로 가지고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곳이 제일 유명한 것이 강화도, 거제도, 제주도 이 세 곳은 참 정말로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곳인데 제가 여기 강화도에 있는 이 물건이 자 보십시오. 감정 가격이 얼마죠? 2억짜리가 9,900만 원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물건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지적성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제가 보면 그래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자면은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고 낙찰을 받은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두 개가 가장 권리 분석의 기본인데 제일 첫 번째 보게끔 되면 임대차가 없습니다. 전입이 된 것이. 두 번째는 기준 권리가 여기 보면 2020년 8월 24일 소멸 기준 권리가 있는데 기준 권리 이전에 가등기 가처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리 분석에서는 이거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적도상 건물이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사가 임대차 관계는 없는 곳으로 추가증대 이렇게 있고 목록이 건축물 외부로 깨끗하게 정비된 것을 보이고 주택가 창고로 이루어졌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건축물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소유자가 이 상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도 보면 똑같이 이상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감정평가사가 그 감정할 때에 있는 물건인데 여기 보면 필지가 여기 하나하고 두 필지죠. 두 필지 한 필지에 있는데 여기 노란 색깔 칠한 것이 있죠. 이 노란 색깔 칠한 것이 감정사가 만들어낸 이 현황도로입니다. 여기서 현황도로가 포장이 돼 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현황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는 현황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지적도상 보면 스마트 국도 정보로 본 것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게끔 되면 계획 관리 지역이고 각종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자, 이게 다음에서 항공사진으로 지도를 본 겁니다. 이게 북한 쪽하고 가까워가지고 그 항공사진으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도상으로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무슨 뭔가가 잔디광장 있고 뭐가 있다 보니까 이게 큰 뭔가 건물이 있는 거죠. 뭐 찜질방도 있고 아르메니아 뭐 잔디광장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 모양으로 보이는 게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땅이 이렇게 지분으로 보면 여기 땅이 이렇게 두 필지였죠. 그러니까 그 조금 더 나가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현황도로가 있고 여기 그 잎에 보면 카페 일룸이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치러서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원래 강화도에서는 그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안 내줍니다. 근데 제가 이 추천한 이유는 여기 보면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돼 있죠. 그러면 제가 뭘 하라 그랬죠? 현황도로 가지고는 건축허가 안 내준다 그랬죠. 근데 여기 건축허가를 받았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제가 이게 언제 이게 허가를 받았나고 봤더니 1952년도더라고요. 그러니까 1952년도면 6.25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이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보면. 그때는 건축법상 도로 없이 건물을 지은 것 같은데 제가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보면 여기 보면 이 집이거든요. 이 집인데 이게 보면 현황도로가 있죠. 근데 이 현황도로가 포장이 안 된 현황도로예요. 이거 땅 주인이 포장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지만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진다고 하면은 오늘의 건축법을 적용하거든요. 오늘의 건축법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지도 않고 포장이 안 된 현황도로는 현황도로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절대 건물을 허물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고친다 그러면 중개축을 해야 되는데 중개축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아서 한다면 대수선으로 해서 싹 고쳐서 일단은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청보다도 이렇게 남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사진으로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두 번째 물건입니다. 통영지원의 경상남도 고정군 삼상면 3번리에 건축물 대장과 현황이 다르며 건축주도 다른 것이 경매가 나온 건데 이게 보게끔 되면 임의 경매로 해서 4천만 원에 이렇게 해서 청구가 돼서 나왔는데 집도 좋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신권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엊그저께 봤더니 취하가 됐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그 추천 물건을 제가 고를 때는 제가 발표하기 전 한 일주일에서부터 열흘 전쯤서부터 제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발표할 때쯤 되면 이렇게 취하는 것이 있고 변경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입찰 당일날도 취하가 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게 발표를 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입찰을 들어갈 때에 우측에 보면은 변경 물건이나 취하 물건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들어가셔서 오늘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이 변경이나 취하가 된 것이 아닌가를 보고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입찰하셔야 됩니다.
위치도 상당히 좋고 여기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섬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닷가에 있는 데다가 집도 이렇게 좋은데 법정지상권이 없이 땅만 2,800만 원이 나오는 걸 보고 나 너무 좋더라고 이거. 근데 이게 취하가 됐습니다. 취하가 됐습니다. 4천만 원에 이거를 이 집주인이 포기할 수가 없겠죠. 뭐. 세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월인데 이것도 통영지원이고 2022 타경 22359입니다. 이것도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은 없고 강제경매, 다시 말하면 무허가로 돼 있는 건물이고 강제경매로 1,390만 원에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 땅 가격이 10억 8천 아니 그러니까 1억 800만 원인데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감정 가격을 7,6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 가격에서 한 30% 떨어뜨려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권에 대한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채무자 및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죠. 그다음에 기준 권리가 여기 있는데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감유 가처분 등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 구성은 권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는 뭐냐면 강제경매로 1,300만 원이 강제경매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한 누구도 있고 김 누구도 있고 뭐 감류가 된 것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이것이 97년도고 98년도죠. 네. 그럼 97년도 98년도 지금 몇 년 됐죠? 20몇 년 됐죠? 그럼 우리가 제척 기간이 언제죠? 3년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되는 건 2022년도에 이게 여기 보면 1,300만 원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낙찰을 받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건물을 주인한테다가 철거하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이거는 같겠죠. 그러니까 법정상권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료를만 낸다 이렇게 우리는 지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집이 여기 보면 1억 800으로 이제 감정이 시작된 겁니다. 집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자, 여기 보면 도로가 있고 여기 조그맣게끔 대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여기 집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어디냐? 바닷가 이렇게 포구 있지 않습니까? 포구에 자동차를 댈 수 있는 바로 뒤에 옆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 포구 바로 앞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 게 작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도 이 앞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바닷가 포구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걸어서 자기가 보면 이 포구 여기 도로 있는 데까지 걸어서 내가 보기에는 한 15m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가깝고 좋은데 여기 보면 지목은 대지구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라는 얘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지역이다 보시면 되는 건데 자, 항공사진을 조금 넓게 봤죠. 여기 보면 포구가 있는 곳에 옆에 있는 곳이죠. 여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감정 가격이 땅이 지금 1억이 넘죠. 근데 빚은 얼마죠? 1,300이죠. 그러면 집주인이 1,300 때문에 이걸 포기를 해야 돼. 대출을 받아서 줘야 돼.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강제경매죠.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빚을 갚으면 우리 낙찰자에게 취하 돈세를 받아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거의 90%가 낙찰을 받고 나면 취하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내지 않고
취하 동의서를 한 4, 500만 원 받고 도장을 찍어주고 취하를 시켜주고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 만에 하나 정말 여기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취하를 안 시켰다고 하더라도 바닷가 포구에 있는 이 땅은 건물 주인에게 우리가 철거와 지조 소송을 하게끔 내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1억에 대한 한 5%에서 7%를 이 사람이 이자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300만 원을 못 갚는 사람이 매월 그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1,300만 원도 못 갚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법정 상관을 주장해봐야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철거와 지조 소송을 내게끔 되면 만약에 경우에 취하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법원에서 조정을 해요. 건물 주인에게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라 하는데 건물 주인이 지금 1,300만 원 때문에 이 땅을 날렸는데 건물 주인이 땅을 살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 건물을 사서 제3자에게 판다고 하더라도 포구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땅은 얼마든지 팔 수가 있다는 얘기고, 보면 건물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어떤 보면 여기 땅이 이렇게 보면 섬이야, 배를 타고 가는 섬이야 아닙니다. 이쪽 거제도 끝에서 여기서 보면 다리가 나져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제가 이게 한 4, 5년 전에 여기 앞에 그 공매 물건이 보건소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갔었습니다. 그 주택으로 쓸 수 있던 거를 보건소를 만들었다가 그 바로 앞으로 보건소가 크게 옮겨졌더만 사람이 많아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옛날엔 조그만 한 20평짜리에서 30평짜리의 주택에서 보건소를 쓰고 있다가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보건소가 한 100몇십 평 되는 데를 옮겨갖고 그 먼저 쓰고 있던 보건소를 공매로 내놨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자동차 들어갈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저는 그 보건소는 이렇게 언덕 위에서 이렇게 폭우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그 밑에 내려가서 바로 바다가 폭우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매매하는데도 우리가 전부 다 사서 건물까지 다 사서 매매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누구든지 지금 이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집 상태가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쪽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게 바닷가 이렇게 바라보이는 이 바로 앞에가 여기가 좀 더 여기가 폭우죠. 그리고 바다가 바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앞에 조그만 집이 하나가 있고 대문이 여기로 들어가게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닷가가 바라보이는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밀양 지원이고 2021 타경 683이고 이것도 3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날입니다. 여기도 땅이 가수원이 4,715평이에요. 근데 감정 가격이 3억 7,700에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3억 7천이 아니라 4억 7천인데 여기에 주택하고 감정평가사 얘기는 기도원이 있는데 주택과 기도원을 빼놓고 했기 때문에 이걸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3억 7천으로, 그러니까 원래 4억 7천짜리를 3억 7천에 감정을 시작해서 지금 1억 5천 4백까지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농지연금용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은 60세가 돼서 5년 이상을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농지를 연금을 받으려면 2년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되고 여기에서 30km 이내에 거주지가 있을 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2년 이상을 농사를 짓고 5년 동안 농업인이 돼 있어야 되고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60대가 돼가지고 연금을 신청한다 그러면 연금을 신청할 때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시지가로 하면 100%예요. 감정가로 하면 감정가가 90%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감정 가격이 얼마죠?
4억 7천에 90%를 해가지고 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억 5,400을 1억 6천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농지 연금으로 팔 때는 4억 정도에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억 정도 팔 때 어떻게 파느냐?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신청할 때 나는 좀 돈이 없기 때문에 30% 정도는 일시불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일시불로 먼저 받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10년이든지 15년이든지 분할해서 좀 저를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충분하게 1억 6천 주고 사서 4억으로 받고 팔을 수가 있는 거고 30%는 일시불을 먼저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돈 들어가는 것은 몇 천만 원 안 들어가면서 한 15년 동안을 계속해서 연금으로 몇십만 원 정도는 계속해서 받아서 팔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제가 보면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연금을 신청하려면 괜찮지 않은가 보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30km 이내 주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Z자로 돼 있다는 얘기는 경사가 졌다는 뜻이죠. 경사가 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집이 있죠. 꼭맨 꼭대기에. 맨 꼭대기 집인데 이거는 농림지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제가 보면 배나무 같아요. 여기 감정평가사 배나무하고 오가피하고 뭐 저기 뭐 감나무가 심어져 있다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오가피 같은 것이 심어져 있고 그 위에 보시게끔 이렇게 보면 주택이 있죠. 태양열까지 있고 그다음에 요런 집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주택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기도원이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건물 주인에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취조 소송을 해라면 제가 보기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기 때문에 뭐 이 우리가 농지 연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고 애쓸 필요 없죠. 그냥 그 지료를 뭐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줘라 하고 내가 주민등록을 일로 옮겨놓고 연금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연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잘만 하면은 내가 산 값으로 연금으로 전부 다 일단은 30%에서 40% 정도 먼저 받으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라고 보는 겁니다. 연금용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